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부자의 다육사랑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한 금다육이와 또 뭐 잎꽂이, 적심한 아이들,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이사를 얼추 이제 갔다가는 옮겨는 놨습니다. 정리는 아직 두고두고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 요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밭다이죠. 제가 밭다이에 있던 금다육이를 이렇게 다 옮겼어요. 화분으로. 그런데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옮겼습니다. 하나이들은 밭다이에 있는 흙을 그대로 폭 떠서 이사를 한 걸 모르게끔 이렇게 떠서 옮긴 아이들도 있고요. 또 이런 아이들은 원래 이렇게 분해 있던 아이들이고, 자, 요것도 지금 밭에서 밑에 뿌리를 최대한 노출을 안 시키고 그대로 폭 떠서 했고요. 자, 몰개인 금, 요런 아이들도 그냥 그대로 떴습니다. 밭에서 그냥 푹 떠가지고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아마 뿌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조직을 약간 벗어났기 때문에 어떤 그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장마가 돌아오고 있죠. 근데 요럴 때 저는 지금 이사를 하느라고 통풍도 못 시켜주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데, 그래도 물은 아예 없이 아주 이사를 잘 왔고요. 지금 제가 이사를 와서 이 아이들이 밭에서 약간 수분기가 없는 상태로 떠갖고 왔지만 물은 주지 않을 예정입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 제가 밭다이에서 또 요런 아이들은 원래 이렇게 분해 심어서 뿌리를 내린 아이들이고요. 이쪽에 이렇게 보면 요지를 꽂은 아이들은 전부 밭다이에서 옮겨온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다행히 물음도 오지 않았고 기존 아이들도 괜찮은데, 이런 경우에 내일부터 요 중부지방에도 장마가 올라온다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아이들이 물고픈 흔적이 있더라도 물을 주지 않으셔야지만 건강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요거 이꼬지거든요. 요런 아이들은 아주 살짝 샤워기 한번 슬쩍 지나갈 정도로 물을 주었고요. 네, 여기 요 아이도 이코지죠. 네, 요런 데만 살짝 스쳐 지나갈 정도로 어저께 한번 물을 주고, 또 오늘은 살짝 거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요런 아이들은 흙재 안 뜨고요.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그냥 떠갖고 왔는데, 이렇게 서롱이 금이라든가 문가디리스 금, 요 아이는 돌기마리아 백금, 자, 저쪽에는 지금 마리아금, 철화, 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떠왔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떠놓은 상태로 바람이 이렇게 통풍이 되고 이러면 이 아이들은 무르지 않아요. 심지어 작년 여름에 제가 6월에 이사를 했죠. 그때도 6월에 이사를 했는데 화분에다 심어 놓으니까 뭐 원종 마리아라든가 뭐 에보니 또는 뭐 야생 마리아, 또 뭐 섭리엄, 요런 다양한 아이들이 작년에 보니까 화분에 심어 놓으니까 살짝 물음이 와서, 그 다음에 심청이 봉황 두 아이, 그때 제가 작년 여름에도 그 모든 아이들을 전부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요렇게 그 뭐죠, 구멍이 송송 난 소쿠리에다가 놔두고 여름을 그렇게 놨답니다. 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렇게 있는 상태에서 흙이 지금 웬만큼 털어졌거든요. 요 상태에서 물 안 주고 요대로 놔두면 오히려 공기 소통이 잘 돼서 물음이 없는데, 요 아이들을 분갈이를 해주고 물을 주기적으로 주면 물을 확률이 있죠. 아니면 지금 뿌리를 이제 제가 분갈이 영상 올려드리겠지만 뿌리를 깨끗하게 잘라서 분갈이를 하고 물을 종이컵 반잔 정도 주고 그 이후에 물을 아예 안 주는 거예요. 7, 8월. 그렇게 하면은 약간의 수분기가 가셔서 약간 이렇게 낭창낭창하고 좀 주글주글 할 수는 있지만 물음으로 가진 않죠. 네, 오늘 갖고 온 중에 이렇게 설백이 금도 있는데 금이 굉장히 좋죠. 이런 아이들은 제가 밭에 있는 아이들을 뽑아서 분갈이를 이렇게 했답니다. 분갈이를 했지만 물을 안 줬기 때문에
밑에 있는 뿌리를 하나도 다치지 않게 그대로 옮겨 심었어요. 이 설배기 금이라든가 몰개인 금, 자, 이 아이도 몰개인 금. 자, 여기 있는 아이들은 기비예요. 기비. 그 다음에 핑크 엔젤. 그다음에 요게 마그마금. 와, 마그마금이 밭에서 엄청나게 컸어요. 이 아이들은 마그마금 여기 포트에서 컸는데 이렇게 잘 컸네요. 엄청나게 컸고요. 자, 이 아이는 스텔라인데 스텔라가 약간 웃자람도 있고 입장도 좀 안 깨끗하고 이래서 제가 그냥 이거 그 일반 흙이에요. 그냥 그 농원 흙 그 상태에서 두고 우회를 커팅을 했더니 이렇게 얼굴이 5개가 나왔는데 아마 이러면은 스텔라 군생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쁘게 크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오늘부터 비가 시작되고 내일부터 이쪽 중부지방 위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습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사할 때도 저희가 박스에다가 짐을 갖고 오면 우회가 약간 이제 이 바람이 통하지 않잖아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트레이를 많이 사가지고 이렇게 트레이 이사를 했고요. 박스에 넣어놓은 아이들은 거기가 이제 저기 화분이에요. 화분. 그래서 통풍만 잘 돼도 또 물만 우리가 살짝 주지 않고 흙을 적당히 말려줘도 다육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요번에 이사 오면서 완벽하게 이렇게 물음이 온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는 제가 볼 때 아도니스 자구예요. 아도니스 자구인데 이렇게 된 이유가 살짝 수분기를 아마 화분에 이게 약치고 수분기가 있었을 거고 이사를 오는 과정에 통풍이 안 됐거나 아니면 큰 아이들 사이에 꼈거나 박스 안에 꼈거나 해서 이렇게 물음이 오면 이렇게 온답니다. 근데 여러분 올 때 얘가 뭐 시간이 걸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어디론가 감염이 돼서 물음병이 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사 오면서 요 아도니스 하고요, 문가드니스 금이 이렇게 하나이가 통풍이 안 되면서 이렇게 물렀고 그 나머지 아이들은 건강하게 이사를 아주 잘 왔거든요. 대체적으로 성공적 이사죠. 이 다육이를 내려놨다 올렸다 내려놨다 올렸다 거의 한 15일부터니까 5일 정도를 제대로 케어를 할 수 없는 상태에 그냥 선풍기만 틀어줬는데 저도 요때 꼭 지킨 철칙 하나가 추가로 물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를 가기 위해서 통풍이 신경 쓰이고 장마 기간이고 요즘 덥기도 덥지만 습도가 대단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습도가 높을 때는 화분 속에 약간의 물이 좀 있고 통풍이 안 되면 물음이 바로 옵니다. 지금 저 아이 같은 경우도 아마도 약을 친 다음에나 또는 습기가 있는 걸 제가 통풍을 제대로 못 시켜줬기 때문에 저렇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이들이 배고픈 아이가 있고 물고파 보이는 아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습도가 높고 장마가 온다 할 때는 약 치는 것도 물 주는 것도 그냥 금해 주시는 게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고요. 물을 정말 꼭 주셔야 된다 그러면 장마 기간 때보다는 조금 해가 뜨는 서늘한 요런 때, 다육이는 대체적으로 비 오는 날보다는 해 뜨는 날을 좋아하고요. 커팅을 한다거나 뭐 분갈이를 한다거나 그 어떤 걸 하더라도 얘네들은 해가 있는 시간을 더 좋아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요 두들레아들은 물을 주지 않을 예정이거든요. 대신 저는 5월 말 6월 초까지 물을 충분히 주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그래서 물을 주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요. 자, 캐스피토사인데 요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요런 상태가 되면 하엽은 뜯어주고 싶고 물은 주고 싶고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요 하엽은 지금은 떼어주려 그러면 떼어지지도 잘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잘못 떼어주면은 오히려 목대가 가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두드리 종류는 약간의 이런 하엽이 보이더라도 그냥 두시고요. 가을에 한 2개월 반 후쯤 분갈이 할 때 뽑아서 그때 깨끗하게 분갈이를 해주시면서 그때는 정말 바싹 말라서 바사삭 바사삭 소리가 나요. 왜냐? 지금부터 물을 안 줄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5월 말 요때까지 물을 충분히 주시고 물을 안 주셔야 되는 거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강요했던 얘기고요. 자, 요런 아이들 물을 안 주면 여기에 있는 자기 몸의 수분을 가지고 충분히 살아가고요. 7월 8월 더울 때는 휴면을 합니다. 그냥 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을 안 줘도 이 아이들이 죽지 않아요. 근데 물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주면 오히려 활동을 하지 않는 그 목대 뿌리에 물을 주기 때문에 썩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 두들레아를 잘 키우는 분과 못 키우는 분의 차이점.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다 잘 키우는데 이 두들레아를 못 키워 하시는 분들은 두들레아의 기본 그 여름 휴면 성격을 잊지 않으시고 정기적으로 물을 주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여름은 잘 납니다. 여름은 아주 잘 나는데 언제 죽이느냐? 여름 다 나고 나서 8월 말 되면 9월부터 와 가을이다 그러고 물을 듬뿍듬뿍 주시는데요. 그때도 얘들을 천천히 잠을 깨워야 되는데 분갈이를 하시는 분들은 분갈이를 하고 난 이후에 물을 소량 주고 한 달이나 2달 후쯤 얘들이 뿌리가 난 다음에는 물을 듬뿍 주셔야 돼요. 10월 중순이 돼야 조금 시원해서 맘 놓고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아이들은 제가 키우는 화이트 그린이죠. 요런 아이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보여드렸고요. 올해는 입장을 크게 푸른빛을 안 띄우고 요렇게 나이든 티를 내는데 요 아이들 제가 얼굴 하나에서 2개 분재하는 아이 갖고 키웠다고 늘 말씀드리죠. 정말 요 아이들은 비매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화이트 그린이라. 네, 자, 외부에서 들어왔던 아이는 이렇게 푸릇푸릇합니다. 성장은 좀 더 잘한 그런 얼굴이고요. 요 아이들은 여름에 성장할 때도 이런 모습으로 성장했고요. 이제부터 이제 휴면에 들어가면 이대로 잠을 자고 그 다음에 가을에 제가 분갈이를 해서 하엽 정리해주고 목대 보실래요? 목대가 이렇게 굵습니다. 이 아이 얼굴 하나에서 시작한 아이들인데 목대 보세요. 얼굴보다 목대가 더 굵은 이런 아이들. 자, 그런데 이렇게 농원에서 온 아이들은 성장을 더 많이 시켰기 때문에 이 모습하고는 살짝 틀린데요. 어쨌든 지금부터 두드리 방울복랑금 물을 안 주려고 한쪽으로 모으고 이렇게 모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네, 이 원종 복랑금은 약간씩 물을 줘도 돼요. 조금 시원한 날을 골라서 약간씩 물을 주셔도 그닥 잎을 떨구지 않아요. 아파트 베란다에서는 조금 달라요. 물을 더 아끼셔야 되는데 여기는 워낙 통풍이 잘 되는 곳이라 물을 살짝 주어도 되고요. 방울복랑금은 저는 거의 물을 주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은 물을 그 대신 지금까지 물을 많이 주어서 빵빵하게 물을 먹여 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름에 2달 9월 말까지 물 주지 않고 분갈이 하고 난 다음에 조금씩 주고 깨워내는 아이들. 방울복랑금. 호피는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린톤이기 때문에요. 물을 조금씩 주어도 괜찮고요. 저 아이들도 이렇게 보시면 입장에 물이 많기 때문에 안 줘도 죽고 사는 데는 영향이 없답니다. 자, 이렇게 두드리들 물 안 주려고 한쪽으로 지금 모으고 있어요. 방울복랑, 호피, 두들레아 쪽. 네, 자, 웨스터 레인보우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예쁜 웨스터 레인보우도 이제부터 정말 더워지면 살짝 물도 빠지고요. 이 아이들도 살짝 그늘 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통풍은 잘 되고 그늘 쪽으로 살짝 들어가서 여름은 소량의 물만 먹고 다시 가을이 돼서 깨어나서 물을 주는 게 좋고요. 제가 합식을 해놓은 아이를 선물로 가져가신 분이 계세요. 네, 이렇게 꽃다발처럼 예쁘게 웨스트 레인보우 합식을 했는데요.
4월, 5월까지는 우리가 샤워 꼭지로 위에서부터 물을 쫙쫙 줘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5월 말이 지나 6월이 들어서고 나면 이 웨스트 레인보우도 여기 로zet이 있는 곳에 물이 고이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 아이도 물을 주려 그러면 이렇게 살짝 제껴서 여기다 옆면에다 살짝 물을 조금씩 넣어주고요. 이제부터는 더워지면 물량을 줄이셔야 돼요. 이 아이도 물을 안 준다고 죽지 않아요. 뒤에 대신 하엽이 좀 지거든요. 하엽은 가을에 떼어내시고 그때부터 물을 소량씩 늘려가면서 주시면 충분히 예쁘게 크는 아이라 이제는 약간 그늘 쪽으로 두시고 다육이는 무조건 통풍이 잘 돼야 돼요. 제가 아까 통풍 안 돼서 물러진 아이 하나 보여드렸죠. 네, 이 아이 약간의 습기가 있고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통풍이 안 되면 순식간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셔야 되고, 통풍이 막 아파트 베란다에서 안 된다 그러면 서큘레이터나 아니면 선풍기라도 돌려서 통풍이 되도록 꼭 해 주실 걸 권해드리고요. 장마 때 물 안 주는 거, 주지 않는 것이 다육이를 잘 키우는 비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아이는 라팔마입니다. 라팔마. 원래 라팔마 이번에 아주 거하게 거래가 됐고요. 매매가가 좀 높았던, 판매가가 높았던 아이인데, 이 라팔마는 어쩜 이렇게 전부 군생을 이루고 크네요. 자, 요거는 제가 키우는 라팔마인데요. 제가 지금 라팔마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요게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일찌감치 제가 점을 찍어서 얼굴 하나에 자구 한두 개 있는 거를 이렇게 분갈이를 했는데, 이렇게 커다란 분이 심어줬어요. 저는 이렇게 창이나 애캐 쪽 아이들을 조금 큼직하게 키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자구 한두 개 있는 아이를 이렇게 심어줬는데, 지금 자구가 3개, 4개, 5, 6, 7, 엄마 얼굴까지 지금 8인데 얼마나 많은 아이가 더 나올지 미지수예요. 이렇게 많은 얼굴을 보여주는데요. 자, 포트에 있는 라팔마 볼까요? 자, 포트에 있는 요 라팔마도 얼굴이 좀 이상하죠. 자, 이쪽에도 자구가 2개, 이쪽에도 하나,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 둘, 3개, 이 아이도 자구가 지금 4개거든요. 근데 포트에다 둔 이 아이들은 자구는 똑같이 나왔지만 크는 사이즈가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자구를 풍성하게 키우고 아이들을 조금 이렇게 군생을 만들게 키우려면 분갈이를 일단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화분을 조금 크게 써 주시라는 걸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다 똑같이 라팔마인데요. 얼굴이 반쪽인 것 같은 이유, 이쪽에도 반대쪽에도 이렇게 자구가 쏙쏙쏙 나왔어요. 자, 이 라팔마 또한 약간의 그 블랙 계열의 다육인데, 자, 이 아이들도 지금부터 물 줄 때는 상면에 물 주는 거는 금기해야 되겠죠. 어떤 다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너무나 물량이 많아서 이걸 주기가 어렵다 할 때는 주고, 저희는 털어주는 걸로 이거를 많이 털어주려고 노력하는데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물은 자,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옆에다가 종이컵 반 개 정도 나누어서 점 찍듯이 주세요. 앞으로는 장마 기간이 왔고요. 별로 물을 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고요. 여러분들 베란다에서 키우신다 그러면 온도계 하나를 사시면서 온도계와 습도계가 있는 온도계를 사다가 습도가 높다 할 때는 다육이에 물 주는 거는 수도 정지하셨다가 건조하고 햇볕 좋고 요런 날 저녁에 소주잔 하나 또는 종이컵 반 개 이쪽 저쪽 나눠서 이렇게 주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장마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육이 물은 정말 조심해서, 자, 저 같은 경우도 이 라우이인데요. 진즉에 물을 줘서 빵빵하게 해놨죠. 이제는 물 안 준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물 안 주고 여름을 놔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장마 맞이해서 무르는 다육이 없도록 꼭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장마가 올 때 정말 물을 안 줘야 살 수 있는가라고 궁금해하는 또 우리 맘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안 주면 살고 주면 죽는다.
예, 모두 죽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한두 개 떠나면 예, 나의 마음이 무척이나 아프고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 장마 기간에 물 주지 않고 7월과 8월에도 될 수 있으면 물 주지 않고 키우는 걸 권해드리고요. 물은 꼭 줘야 된다 할 때 아주 소량, 네, 아주 소량의 물만, 예, 우리 사람으로 치면 목마름만 살짝 축여준다라고 생각하시고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긴 영상 여기까지 이어왔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사하느라고 또 조금 이렇게 자주 못 올리고 라이브도 못 하는데 곧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